안녕하세요. 파워운동 생리학의 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과 젖산 역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젖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할 때 쌓이는 물질을 우리가 젖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역치를 우리가 락테이트 스레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 무산소성 역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산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산은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분자를 얘기를 합니다. 염기는 수소이온과 결합하는 분자죠. 그래서 우리가 산도라고 하는데 산도 pH는 우리가 수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몸은 산도를 유지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pH는 7.4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몸의 산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운동을 하면 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성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산성증은 7.0 이하로 됐을 때에 산성증 현상이 나타나고요. 산도가 7.8 이상이 되면 알카리증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가 생존할 수 있는 범위는 7.0에서 7.8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인체는 정상적인 신체 기능을 못하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산성이 많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카리성으로 중화해서 우리 몸이 산도가 7.4가 되게끔 만드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pH가 7.4일 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러면 pH가 저하돼서 우리 몸에 산성증을 나타내게 되고요. pH가 상승하면 이건 우리 몸에 알카리성이 많아져서 알카리증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운동 중에 수소이온을 어디서 공급할까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산화탄소와 우리가 운동에서 대사 과정에서 나타내지는 젖산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공급이 많이 되고요. 고정산인 황산과 인산에서도 수소이온이 공급이 됩니다. 자, 단시간에 운동할 때 20초 이내의 격렬한 운동에서는 우리 에너지 시스템에서 ATP, PC 체계에 의해서 ATP가 공급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초 이상에서는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서 ATP가 공급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45초 이상일 때는 이런 세 가지 에너지 시스템인 ATP, PC와 해당 과정, 유산소성 체계에 의해서 근육에 필요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장시간 운동했을 때는 대부분 항정 상태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덥거나 비교적 자기의 체력 능력 이상 빠르게 달리기 운동을 하면 이때부터 산소 섭취량이 더 증가하게끔 되는 거죠. 자, 수소이온의 증가는 탄수화물이 무산소성 대사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유산소성 대사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무산소성 대사 과정에서 끝이면 부산물이 젖산으로 남고 유산소성 대사 과정에서는 탄산으로 부산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는 수소이온이 축적이 돼서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자, 우리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을 때 혈당에서 탄수화물이 우리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포도당 유긴산으로 변하죠. 그래서 해당작용에 의해서 무산소성 해당작용에 의해서 포도당 유긴산이 피리부산염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되면 이 피브르산염인 유산소성 시스템으로 활용이 돼서 우리 몸에는 젖산염이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운동 강도가 높거나 아니면 우리 에너지 시스템이 이 필요한 ATP를 생산을 못할 때는 피브르산염이 젖산염으로 쌓이게 돼서 우리 몸을 산성화 만들어서 근육의 활동을 수축 활동을 저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브르산염이 젖산염으로 할 때는 우리 몸에 NADH가 H 플러스가 피브르산염과 합해져서 그래서 젖산염이 돼서 이 하이드로진 이온이 우리 몸에 많아지게 돼서 산성화가 되는 거죠. 이때 필요한 효소는 락테이트 D 하이드로제네이저가 효소가 사용이 돼서 젖산염을 만들게 됩니다. 자, 무산소성 해당작용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NADH 플러스 하이드로진 이온으로 돼서 우리가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유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를 공급하는데요. 이것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해당 작용의 부산물이 피브르산염으로 돼서 피브르산염이 젖산염으로 변하게 돼서 우리 몸의 산성증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점진적으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도 점점점 직선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일정하게 되는 법을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항정 상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통 운동부하 검사에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고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젖산역치입니다. 이 운동이 나한테 효과가 있으려면 젖산역치 수준 부분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젖산역치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우리가 안정시에 혈중 젖산 농도가 1mm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보통 일반인들은 최대 산소 섭취량의 60% 정도까지는 혈중 젖산 농도가 1mm몰 이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젖산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젖산이 쌓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혈중 젖산 농도가 증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지점에서 젖산 역치 지점에서 운동을 하면 젖산 역치 지점을 좀 더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VO2 65에서 80% 정도까지 혈중 젖산 농도를 1mm몰 이하로 유지하게끔 해서 그만큼 운동에 대한 효율성을 크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이라는 것이 이 젖산 역치 지점에서 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운동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젖산 역치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운동할 때 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VO2 max가 최대 섭취량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근데 고온 다습한 그런 환경에서 증가하는 것과 높은 고강도에서 장시간 운동했을 때 증가하는 걸 보면 운동 시간이 지나면서 최대 섭취량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적산 역치 지점에서 운동을 해야지만이 운동에 대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젖산 역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보면요. 근육의
산소량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에피네프린이 강화돼서 증가돼서 해당 작용이 빨라짐으로써 그러면서 젖산이 쌓이거나 우리 몸에는 속근과 지근소미가 있는데 속근소미가 많이 동원이 되면 이것은 무산소성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젖산이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운동 후에 젖산 제거 비율이 적어지면 그러면 젖산 역치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고려를 하셔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운동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활동성으로서 회복 시간을 활동성 휴식을 가져야지만이 혈중에 있는 젖산 농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끝났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만 휴식만 취하면 젖산이 제거하는 비율이 가볍게 자기 최대 산소 취향의 35%의 운동으로 가볍게 회복기 운동을 해주면 젖산의 농도가 이렇게 빨리 감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회복기 운동을 활동성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젖산 제거에 굉장히 유익하게 되는 거죠. 자, 운동 후 젖산 제거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 주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코리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산소 섭취량이 증가돼서 우리가 에폭 또는 산소 부채를 때에 젖산을 많이 제거하고요. 젖산은 이때 피류산으로 전환돼서 심장과 골격근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70%는 산화되고 20%는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10%는 아미노산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항상 회복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때의 적정 강도는 최대 산소 섭취량의 30%에서 40%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코리 사이클을 보면 근육에서 운동했을 때 젖산이 쌓이면 이 젖산염은 간에서 피부산염으로 화해해서 다시 포도당 6인산으로 변합니다. 이때 우리는 포도당 신생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 6인산으로 해서 다시 포도당으로 돼서 이 탄수화물이 우리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사용하게끔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운동과 젖산역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효과적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젖산역치 지점이 어느 지점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의 젖산역치 지점 때의 심박수가 어느 퍼센테이지인지 심박수가 몇인지를 알고 그 심박수 지점을 찾아서 운동을 하시면 적은 시간으로 우리 몸에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